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언급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와 풍력 발전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광물입니다. 이젠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자체가 무기가 됐고 단순히 핵심 광물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경제를 좌우할 만큼의 중대한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 갈등이 커질 때마다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서 압박한 바가 있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중 패권 전쟁에서 히토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 지역의 방대한 히토류 매장량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히토류 변수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까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히토류 사용량이 현재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7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대체 히토류는 어떤 광물이기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히토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히토류는 한자식 표현으로 영어 표기법은 Rare Earth Elements입니다. 직역하자면 희귀한 토양 원소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죠.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17개 원소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원소기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남 계열 15개 원소에 21번 스칸듐과 39번 이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토류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듣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인 듯한데요. 그렇다면 히토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18세기 말 스웨덴의 위테르비 마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전에 발견된 적이 없던 물질인 탓에 희귀하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이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차례로 발견되면서 현재 17개 원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20세기 중반부터는 원자 물리학과 전자기학이 발전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1940년대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로 방사적 원소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이후 히토류는 핵 에너지, 전자기기, 방산 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21세기에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으로는 강력한 영구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구자석은 모터와 발전기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기차 모터, 하드디스크 구동장치, 그리고 첨단 로봇 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재료입니다. 세륨은 연마제와 촉매로도 활용되죠. 또 디스플레이의 화려하고 눈부신 색채 역시 히토류가 있기에 가능했죠. 화면 색감 선명도는 모두 형광체로 결정되는데요. 이 형광체의 핵심이 히토류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전투 기종인 스텔스기, 그리고 드론, 우주 발사체에도 활용됩니다. 결국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부터 군사까지 모든 분야에 히토류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히토류가 4차 산업의 비타민, 그리고 4차 산업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토류는 이름만큼 희귀한 광물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설명드리자면 다른 광물처럼 농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매장량 자체가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히토류 원소 가운데 가장 희귀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원자 번호 61번 프로메튬인데요. 우라늄이나 유로튬이 붕괴할 때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 원소들은 비교적 많이 존재하죠. 우리나라에도 충청북도와 강원도 일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은 약 1억 분으로 추정되는데요. 잠깐 설명하자면 세륨은 구리와 비슷한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히토류 17개 가운데 가장 희귀한 편인 루테튬은 금보다 2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비교적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한 광물로 여겨지는 이유는 채굴과 재련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히토류의 원소들은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분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속 광물처럼 일부 원소가 뭉쳐진 형태가 아니라 흙처럼 흩뿌려 놓은 듯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거죠.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히토류를 생산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이언스 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채굴 광산은 단 14곳뿐이죠. 이 중 4곳은 중국에 있고 매장량 역시 가장 많습니다. 과거 덩샤오핑 주석이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죠. 실제 전 세계 히토류 생산 비중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공과 정제 공장 역시 대부분 중국에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채굴한 히토류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야 할 정도입니다. 물론 단순히 매장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이 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 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 히토류 채굴에는 복잡한 정제 과정이 요구되고 또 방대한 토지가 필요하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히토류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방사성 폐기물과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에 따르면 히토류 1톤을 생산할 때마다 2,000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생성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의 경우 노동자 안전 문제와 환경 관련 규제를 두고 있어 대량 생산에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환경과 노동권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죠.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공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갔고 바로 이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겁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독점 지위를 차지하게 됐죠. 반면 마운틴 패스 광산은 환경 규제와 심각한 오염 문제로 인해 2002년 생산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히토류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웠고 정제 기술도 함께 발전시켜 왔죠.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히토류가 일종의 외교전쟁 무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2010년이었죠. 중국은 센카쿠 혈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히토류를 무기화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분야는 전기차, 스마트폰, 방위 산업이 될 텐데요. 전기차 모터의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이 급등하겠죠. 또 연구자석이 필수적인 방위 산업도 큰 영향을 받아 무기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자국 내 생산과 재활용 기술 개발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국은 2018년 히토류 광산을 재가동했고 호주도 채굴과 정제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해저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죠. 특히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히토류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기술이 미래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히토류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할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히토류 없는 모터 개발을 선언하기도 했죠. 이에 중국 정부는 일부 국가들의 탈중국화 흐름을 견제하기 위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2023년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를 발표했는데요.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 보호를 이유로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외신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이 히토류 가공 사업을 시작하려 하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당국이 히토류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와 관련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히토류 원소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33억 9천만 달러였는데요. 2024년에는 37억 4천만 달러로 성장했고 2032년이면 81억 4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히토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지위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이 당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대체 기술 개발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히토류는 필수 광물을 넘어 국가 간의 무기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전문가의 분석처럼 중국의 독점적 위치는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